빈손으로 끝난 4월 임시국회. 5월 임시국회에서는 뭐 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지금 청와대 여당, 야당이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누구한테 제일 책임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먼저 홍 교수님. 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 책임이 똑같은 거죠. 우리가 뭐 보통 이 50보로 소 100보라는 얘기 있잖아요. 옛말에도. 그러니까 서로가 더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나무라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죠. 결국은 만들어내지 못한 거고요. 더군다나 사실은 이번에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저는 오히려 더 기회라고 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을 지워줄 걸, 그러니까 부담을 경감을 하라고 그랬더니 경감하기는커녕 몇 배의 부담을 지우는 걸 합의해놓고 그걸 갖다가 합의를 지켜라 못 지켜라 못 지킨다 서로가 이렇게 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된 게 잘 된 거고 빨리 5월달에 해서 지금 합의할 생각을 해야지.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지금 책임 공방할 때가 아니다. 좀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연금 그거 안 된 건 잘 된 거다 차라리. 차라리 잘 됐죠. 그렇게 합의한 대로 만약에 넘어갔으면은요. 그러면 이 소득 대체율이 50%가 되는데 지금 있는 받아야 되는 사람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걸 부담해야 될 젊은 세대나 후속 세대는 몇 배의 부담을 지금 지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후손들한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우리 선배 세대는 우리한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줬는데 우리는 후속 세대들한테 그렇게 뻔뻔스럽게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월급의 몇 분의 1을 4분의 1, 5분의 1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금 그 부담을 지우는 거를 지금 만들자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네, 김만흠 원장님. 네,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우리 현상 유지 다음 기회 있는 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논의해오고 합의문까지 만들었다가 통과시키지 못한 건 책임을 봐야겠죠. 형식 논리상으로 보자면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겠죠. 더구나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이 크다라고 봅니다. 또 물론 이 과정 속에서는 야당도 야당이 물고 늘어져서 안 된 건 아니지만은 막판에 문재인 대표가 50%까지 올리는 것에 대한 너무 강조하면서 좀 융통성 있게 대응할 것에 대해서 좀 좁혔다. 선택의 여지를 좁혔다는 점에서 그 부분도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배경은 청와대가 왜 막판에 결정했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연금 관련 문제가 갑자기 끼어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제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돈을 내는 이른바 기여율하고 받는 지급률 두 개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라고 했죠. 이 두 개 차원에서 개혁하겠다고 했고 야당과 공무원 관련 단체에서는 근본적으로 재정 문제 해결도 있지만은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무원연금만 내려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려서 하자라는 구조 개혁을 얘기했던 바죠. 그래서 국민연금 문제가 들어있었는데 국민연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한계가 있긴 한데 이번 논의에서 어느 정도 논의할 것인가 이 정도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의 과정을 이미 국민연금과 연계가 돼 있던 걸 알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간 것처럼 대응하는 것은 좀 청와대도 의아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결정이 미뤄진 것은 오히려 잘된 것이다라는 홍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결정했다라고 하더라도 9월달 약속했다라고 하더라도요. 50%까지 올리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의 연금 보험을 많이 내서 올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공적 부조 정부의 재원 세금으로 올릴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과제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번 논의 과정도 제가 하나 추가하자면은요. 검토 같은 거 참 엉성했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의 한정에서 보자면은요, 돈 내는 것을 7%에서 9%를 올리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리면은 공무원만 2%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칭 펀드로 돈을 내는 정부 지원도 2% 올라가죠. 이 부분은 전혀 개설하지 않더라고요. 1.9%에서 1.7%로 내려가는 거, 20년에 걸쳐가서 내려가는 부분은 세이브된 걸로, 절약된 걸로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충당하는데 7%에서 9% 올라가면은 해당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정부 재원도 그만큼 2%가 충당되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부분 많이 들어가는 계산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자체도 엉성한 계산이 있다고 봐야죠.
그 문제 제기는 좀 처음 들어보네요. 네, 저는 공무원 연금도 저는 이번에 이거 안 된 게 잘 됐다고 봐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공무원 연금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소득 대체율이 70%에 이르는 지금 구조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민연금도 처음에 설계할 때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그냥 전체적으로만 그 경향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국민의 부담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금 부담이 들어가는 걸 줄이자고 이 공무원연금 개혁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루에 100억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불과 5년 만에 하루에 300억씩 세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뭐 객관적인 계산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합의됐다는 공무원연금도요. 사실상 공무원들은 부담은 조금 늘어나지만 받는 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있는 공무원들은.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될 사람들만 확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뻔뻔함은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째서 지금 공무원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아직 공무원 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젊은 사람들의 그 연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깎을 수가 있습니까? 네. 자기는 그대로 받으면서 이거를 합의했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예, 다시 논의한다고 해도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강화된 안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뭐 저 역시도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제 뭐 법을 개선한 거겠죠. 안 자체는 형식에 그쳤다. 예, 개혁을 해야 한다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게 뭐 20년, 70년, 100년 어떻게 추계를 가능합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10년 정도는 얘기하면 가능하겠지만 70년 이후에 어떻게 된다. 330조 세이브되는 것이 70년에 걸쳐 된다는 것이 어떻게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요. 예. 자, 그래도 어쨌건 지금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친다면요. 네. 이게 뭐 여름 넘어가고 한다면은 총선 더 가까워지고 사실상 그럼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못 한다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공무원연금 폭탄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개혁한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연계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야 이게 그야말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갖다가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론이 지금 다들 추이가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다 제외해놓고 받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합의한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공정한 합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면 이제는 굉장히 이 큰 정치 세력으로서 이 반대표 던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것의 이 진정한 결과는 이번 다음에 다가올 총선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네. 그 전에 이런 그 부담자와 또 수혜자의 이 이해를 갖다가 균형 있게 맞추는 그래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좀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청와대가 왜 이거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이 같이 논의된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마치 처음 들은 척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도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여당 쪽에서는 50% 소득 대체율을 50%로 한다, 50%를 목표로 한다. 두 가지 문안을 가지고 야당하고 협상을 했었고 그것을 청와대도 둘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아니다. 50%를 목표로 한다는 쪽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50% 된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말이 다르단 말입니다. 좀 진실게임의 양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이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도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 뒤늦게 딴소리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불거졌는데, 어느 쪽이든지 누구든지 하여간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겠어요? 국민을 50%로 한다는 거하고 50%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50%로 무조건 가겠다는 거하고 앞으로 50%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건 전혀 얘기가 다른 건데 그렇죠. 서로가 그 이해가 어떤 이유에서 다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50%로 가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만약에 묵인하고 있었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크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목적 자체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50%로 한다는 걸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은 그 국민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 아니라 연금 개악이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여러 군데 보도가 됐기 때문에 1일 날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다 모여서 당 대표, 원내대표까지 논의했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갔는데 저는 조금 이제 또 하나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게 2일 날 합의문이 발표가 됐을 때 청와대 쪽에서 월권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미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조금 갖는 정도가 아니라 월권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크게 가졌었다. 그 월권이라는 얘기는 왜 국민연금을 건드렸냐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 말씀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국민연금 문제가 갑자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야당과 공무원 관련 단체 쪽에서는 이 두 개의 형평성 문제를 공무원연금 부분을 좀 끌어올려서 맞추자고 했던 것이니까 이미 들어있던 것인데 내용을 어느 쪽 수준에서 여지를 두고 할 것인가 어느 범주로 할 것인가 이런 접근이 했으면 맞았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을 건드리는 게 잘못됐다고 갑자기 나와서 조금 청와대 대응이 왜 그랬을까라는 점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월권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제가 이해하는 월권은 이런 상황에서 월권은 뭐냐면 그 타협 기구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실무 기구예요. 실무 기구에서 그러니까 그 야당이나 그동안에 그 주장을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있지요. 이 공무원 연금만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기존에 받던 것을 일반 국민들의 국민연금에서 받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기구에서 얘기했던 것은 공무원 연금에서 모수 조정, 기여도나 또 받는 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위임을 받은 것이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를 위임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이 얘기를 하려면 그 실무기구 안에 국민연금을 대표할 수 있는 혹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국민 대타협기구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실무기구였었어요. 국민 대타협기구라고 하면 이해 당사자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당신네들한테는 그 실무기구에는 국민연금의 보상률을 갖다가 수입 대체율을 얘기할 만한 그걸 논의할 만한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거 월권 아닙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애초에 그 문제는 권한의 범위 밖이니까 이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YTN에서 그동안 논의할 때 국민연금과 연계 속에서 하는 구조개혁과 비율만 가지고는 모수개혁 대비해놓고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이쪽에서 논의할 수 없다라고 애초에 거부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고요. 만약 그랬다면. 또 그리고 또 일부 월권 이야기는 그 특위에 맡겼던 것이 한정해서 맡겼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특위가 논의를 했지만은 김무성 대표하고 주고받아가지고 최종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저는 문제가 소지가 분명히 있긴 한데 또 앞으로 국민연금의 논의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은 논의 과정이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합의를 받느냐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대타협 기구에서 3개월 이상을 논의를 했잖아요. 그러고서 합의가 안 됐는데 그 결론은 뭐였느냐? 구조개혁은 어렵고 모수개혁으로 간다라는 것만 그 원칙을 향한 거예요. 그럼 그 모수개혁에 대해서 실무기구에서 논의를 한 건데 실무기구에서 다시 구조개혁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당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확정을 하고 국민연금은 9월 달까지 추가로 논의하자라고 지금 2단계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어쨌건 그 지나간 일은 잊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잊을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죠. 안 되겠지만 어쨌건 지나갔고 이제 5월 임시국회 당장 월요일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합의가 될 것이냐? 이 가운데 변수 하나가 야당의 원내 지도부가 바뀐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지금 아마 한 1시간 정도 뒤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5명 일단 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 원장님? 5명 앞두고 바로 전망했다 틀리면 좀 그러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당의 상황 차원에서는 이번 4.29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뭔가 마무리하고 다스리는 입장에 간다면은 이정걸 의원이 좀 가는 것도 무방해 보이는데 당 내부의 원내의 득표가 어떻게 되나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요. 지난번에 박영선 원내대표 하다가 세월호 특별법 논란 마무리 제대로 못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금 우윤근 지금 오늘까지 임기가 끝난 우윤근 원내대표가 맡아가지고 특별법을 했단 말이죠. 그랬었군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 상태에서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는 상황이 생겨서 바로 저 인수인계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지금 뭐 이제 말씀하셔도 투표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뭐 틀리는 건 제가 책임 못 지고요. 자, 홍 교수님은 저 5명. 자, 잠깐 두시고요.
이 5명 중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누가 될지가 아니라 네. 전반적인 특성 앞으로 같은 전망이 건 있지 얘기할 수 않습니까? 예. 글쎄요. 그 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예. 뭐 물론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이 원내대표라는 게 그 의원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혹은 개인적인 친소관계 또 뭐 이런 것들이 또 의원들끼리 서로 아는 그런 그 뭐 그룹 있지 않습니까? 개혁 그룹이다 뭐다 이런 것들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참 예. 그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이제 5분이나 나왔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네, 이제 2차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결론이 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또 합정 연행이 또 일어나거든요. 서로가 표를 이제 뭐 서로 지지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1차 투표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참 예측하기는 거의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야당 입장에서도요, 원장님, 그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 뭐 설령 강성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부담이죠.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물론 여기에 대한 일정적인 부담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했죠. 언제까지 맞춰야 된다 해서 오히려 야당은 당시에 예. 공무원연금 문제를 이해 당사자도 있고 여러 가지 걸려있기 때문에 일정을 정할 것이 아니라 타협 내용에 중시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명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야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전개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하면은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미 나왔던 논란의 그래서 진폭을 어떻게 할까? 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뭔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50%까지 올리면은 그만큼 본인이 사회보험료로서 보험료 내는 것이 느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예. 20%의 경우에는 만약에 공무원연금에서의 절약되는 부분 이쪽에 지금 세금을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포함해서 기초연금 차원에서 어떻게 좀 높이는 게 필요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의는 가능한데 그런 여지를 남기고 일단 타협이 가능하고요. 저는 봤을 때 현재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정안이 그렇게 기존 내용에 대해서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거기다가 혜택 기간도 상당히 20년에 걸쳐 있고요. 또 절약하는 부분도 70년 동안 계산해서 330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뭐 좀 가능성은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 논의 과정 속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4시 30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임시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또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분석과 전망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